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보다 좀 키가 커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좀 아담한 사이즈라서 팀원들이랑 키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한 12cm 굽은 그냥 신고 공연했었거든요. 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저의 관절은 관심 대상인데요.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제 아이 엄마가 되고 나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돼서도 춤추고 싶은 마음에 꼭 챙겨 먹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은 바로 이 글루코사민인데요. 연고를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들만 이것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젊을 때부터 챙겨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연골의 퇴행을 정지시켜 준다고 해요. 이왕이면 조금 더 어릴 때 정지시키고 싶어서 지금부터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오메가와 글루코사민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계시거든요. 젊어서부터 서면에서 뭐 국밥 장사 뭐 이런저런 장사들을 하시면서 다양한 노동 수입을 하셨어요. 그렇게 자영업을 하시면서 골다공증으로 한 10년 넘게 주기적으로 주사도 맞으시고 매일 약도 드시고 계세요. 근데 시장 가는 것 외에는 다리랑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셔서 좀 걷는 거를 좀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골다공증 약 받는 날이라서 저랑 같이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간호사분께서 이제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 건강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그전 수치는 마이너스 3.8이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0.7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수치는 많이 좋아졌지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약은 조금 더 드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어 일단 수치가 너무 좋아지니까 의료보험에서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마이너스 2.5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3.8에서 0.7로 훌쩍 좋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마냥 이제 기뻐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수치가 좋아졌다는 건 기쁜데 의료보험 혜택은 못 받으니까 이제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가게 됐으니까요. 네, 그래도 이제 결과가 잘못 나온 것 같다고 한 번 더 검사 받을 거라면서 가시더니 이제 완치되었다고 얘기를 들으시면서 동년배이신 이모 할머니한테 자랑하실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제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보고 우유를 많이 먹어서 나았냐고 그런 얘기 하시길래 할머니 우유를 몇 년이나 드셨는데 그게 갑자기 좋아지시겠냐고.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글루코사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거 한 통 먹고 이렇게 좋아지냐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변화된 게 있냐고. 그러니까 딱히 다른 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본인 건강 챙기신다고 영양제 드실 거라고 20만 원을 주시면서 네. 네, 건강을 챙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와 저희 신랑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정말 애정하는 기초 영양 헬스팩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사실 입맛이 없으실 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고구마 그냥 끼리 때우실 때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요런 거 영양소 채워지는 그 영양소 채워지는 뉴트리밀로 간편하게 한 끼를 드실 수 있게 도움 드렸고요. 최근에는 이제 카푸치노 맛을 드시고 계세요. 커피 대신 믹스 커피 대신 드신다고. 그리고 최근 7대 영양소로 포함된 식이섬유로 이제 꾸준히 이제 야채를 음식으로 먹을 수 없는 야채를 지금 챙겨 드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명절 때마다 꾸준히 챙겨 드렸던 오메가 그리고 글루코사민도 제가 드렸었고요. 이제는 본인 건강 챙기실 거라고 내가 살 거다, 내가 건강에 투자하실 거라고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일단 제가 알아본 유산화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지식적인 면이 생긴 것도 그렇고 직접 이렇게 챙겨서 수치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게 뿌듯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선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마이로 웬츠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오늘 간절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할머니 집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강해지신 할머니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저희 할머니 85세, 저희 할머니와 마무리 인사 전할게요. 할머니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85세입니다. 75세부터 나는 골다공증 약을 먹었습니다. 먹고 10년 만에
그 전에 손녀딸이 내 약을 챙기다 주는 약을 골고루 먹었어요. 이 약을 먹고 나니까 10년 만에 다시 검사를 하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약을 안 먹어도 된다 해서 아침 빈속에 일주일에 하나씩 먹는 게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고 많이 좋아져서 이제 그 약을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이 약만 먹는데 약이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산화가 최고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뭐야? 유산하다. 유산화가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 더 건강해지시게 저희 모두 응원의 박수 드릴까요? 너무 멋지십니다. 아유, 그래도 또 직접 참여해 주셔서 너무 더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더 열심히 하고 표정도 너무 밝아지셔서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귀한 체험 스토리 또 시간 내어줘서 직접 참여해주신 부산에 계신 우리 배소미 리더님과 배소미 리더님의 더 건강해지신 할머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뭐 글루코사민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오메가도 드신 것 같고 골다공증이었다는 단어도 제가 들은 것 같고 저희 뭐 친정엄마, 시부모님 다들 골다공증과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병원에 가서 수치상 좋아지는 경험들을 하셨을까? 어떤 원리로? 또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우리 본격적으로 공부해봐야 되겠죠. 정재서 강사님을 모시고 제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하게 뼈와 관절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뼈 관절하면 나이가 들어야지만 걱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젊었을 때부터 아니면 뭐 젊었을 때부터 뼈와 관절에 대해서 잘 알고 챙겨야지만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허리가 많이 휘신 분들이 많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요.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잘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세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먹는 영양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물론 옛날에는 지금과 다르게 그 당시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뼈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골다공증이죠. 이 질병을 골감소증 또는 골소공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듬성듬성 뼈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 골다공증 환자의 그림입니다. 이 환자들은 쉽게 잘 휘고 쉽게 잘 부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연세 드신 분들이 겨울철에 빙판길 조심해라, 눈길 조심해라 항상 TV에서 이렇게 주의를 주시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뼈가 많이 부서지고 안 좋아지기 때문이죠. 이 뼈의 구성의 모습인데요. 뼈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골수강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골수강이라는 것은 골수가 차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혈관이 지나가고 있죠. 이게 뼈가 구성하는 물질에 칼슘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인, 단백질,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뼈에 문제가 생기고 골다공증 혹은 골감소증이라는 질병에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라는 말이 있는데요. 먼저 쉽게 말해서 조골세포는 뼈를 만들어내는 곳이고 파골세포는 뼈를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죠. 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만들어내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것이 채워져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가 많이 부서지고 없어지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온 20세 전후의 최대 골절량을 형성하고 이후에는 뼈의 생성량이 서서히 감소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듯이 나이가 들면서 뼈가 부서지고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칼슘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먹는 게 좋을까요? 20대 전, 20대 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먹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는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양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뼈가 없어지는 파골세포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칼슘이 필요로 하게 되죠. 결국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더 많은 양의 칼슘을 섭취를 해야지 내가 뼈로 인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이에 따른 뼈의 감소 그래프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성분의 경우에는 폐경기가 지나면서 급속도로 떨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노화가 진행되는 말인데요. 이렇게 여성분들은 폐경기를 전후로 해서 골밀도가 엄청 떨어지게 되고 남성분들의 경우는 서서히 움직이게 되죠. 여기에 보시면 최대 뼈의 양이 30대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분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넘었다고 하신다면 칼슘 섭취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뼈의 골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칼슘만 있진 않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타민 K, D, 마그네슘 이렇게 복합적으로 4가지가 관여를 하면서 우리 골밀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다음은 유산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마그네칼 D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칼슘, 비타민 D, K, 마그네슘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 이유는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흡수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다음은 칼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걸로 뼈를 만들고요. 그리고 근육에 관여를 해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또한 신경 전달 물질 혹은 신경 안정 물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왜 예전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라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칼슘에는 신경 안정 물질 안정의 역할을 하는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유 속에 우리가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 칼슘의 관계인데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둘은 같이 들어가야 되고 일정 비율로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칼슘은 지방과 결합해 몸속에 들어온 지방을 밖으로 내보내는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실 때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을 분해하는데 칼슘이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량의 지방 성분의 칼슘의 흡수를 저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몸에는 과량의 지방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칼슘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C인데요.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로서 우리가 평소에 비타민 C를 잘 먹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형성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피부, 힘줄, 인대 형성에 도움을 주는데 예를 들어 인대가 잘 끊어지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은 콜라겐 합성이 잘 안 되는 사람이므로 비타민 C와 칼슘을 같이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의 제품인데요.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D입니다. 이 모든 성분들이 같이 들어 있어야지 우리 몸에서 정확하게 제품에 써 있는 라벨의 함량대로 우리 몸에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비타민 D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햇빛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이 햇빛 비타민임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D의 함량이 현저하게 낮아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외출을 할 때 선크림을 바르고 또 온몸을 꽁꽁 싸매고 밖에 외출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자외선 때문인데요. 자외선은 과하게 흡수하게 되면은 피부에 문제가 생기므로 우리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람 몸속에 비타민 D의 함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말 그대로 지방과 같이 섭취했을 때 잘 흡수가 된다는 말이고요. 지방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절대로 과량으로 섭취를 할 수 없는 비타민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독성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러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통을 한꺼번에 먹지 않는 이상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꼭 섭취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한 현상을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 동안 90%가 한국인 갱년기 여성들이 비타민 D 결핍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D 수준의 88%가 한국인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한국 여성의 비타민 D 수치가 18개국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 D 보유량이 굉장히 낮고요. 합성이 잘 안 된다는 말이고 많이 먹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햇빛 비타민임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D의 기능을 보면은 칼슘과 인의 대사를 조절하고 신경과 근육에 칼슘을 충분히 공급하고 인상칼슘 조성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기사에도 많이 나오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피부 세포 중 활성 비타민 D는 바이러스, 세균 및 감염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균성 단백질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로 인해서 면역력에 대해서 꼭 빠지지 않는 게 비타민 D입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체내 마그네슘의 60%는 골격과 치아에 존재하고 그리고 조골세포 기능을 도와서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들죠. 에너지 생성 및 신경 자극 전달을 하고요. 화학물질, 중금속, 기타 독성 물질을 차단을 해주고 배출을 시켜줍니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기능도 하면서 특히 눈떨림 방지 역할도 해줍니다. 여기에서 눈 밑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리는 사람들 많이 주위에서 보실 거예요. 마그네슘이 부족한 현상인데요. 그런데 꼭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러한 증상이 보이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해결하려면 마그네슘 제제를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타민 K는 조골세포를 비타민 K는요. 다음은 비타민 K인데요.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이고요. 흡수율이 40에서 80%로 굉장히 높은 비타민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흡수되는 속도와 양이 떨어집니다. 노화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시면 되고 대사율이 굉장히 빠른 것이 비타민 K죠. 비타민 K는 조골세포를 자극해서 뼈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뼈의 단백질 성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비타민 K예요. 한마디로 비타민 K가 없으면 뼈가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한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피린과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스피린이 피를 묽게 한다면 비타민 K는 상처가 나면 거기에 뼈가 응고가 되면서 딱지가 생기는 게 비타민 K죠. 우리가 비타민 K가 없으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흡연과 골격계 건강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다 알듯이 남녀 구분 없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음주. 매일 3잔 이상 음주하는 경우에는 골다공증, 골절은 38%, 특히 고관절, 엉덩이 관절은 68% 증가된다고 하죠. 이렇게 흡연과 음주는 우리가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앞서 데이터에서 보여주었듯이 비타민 D, K, 칼슘, 마그네슘을 더 많이 섭취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한꺼번에 들어있는 제품을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죠. 상호 간의 시너지 작용이 일어나서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칼슘을 하루에 750mg 이하로 섭취 시 카페인을 마시는 군이 카페인을 마시지 않는 군에 비해
골밀도가 낮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칼슘을 얼마나 드시는지, 카페인을 얼마나 드시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다음은 관절염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흔히들 발생하는 게 관절염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특히 하체 관절을 많이 쓰시는 동계올림픽의 쇼트트랙 선수나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들은 관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수들은 관절이 닳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은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관절을 많이 쓰면 관절은 빨리 닳아서 없어지게 되는데요. 일정 두께를 유지하고 있으면 관절은 닳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감소하기 시작하면 빠르게 닳아서 없어지는 게 관절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7명 중 1명이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고 65세 이상 성인 10명 중 8명이 퇴행성 관절염 혹은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루마티스 관절염이 관절의 암이라는 무서운 표현이 있죠. 이만큼 굉장히 아프다는 말인데요. 삶의 질병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루마티스 관절염은 이렇게 죽지는 않지만 고통이 엄청납니다. 병이 나면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프 상태로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좋겠죠. 관절염이라는 것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뒤에 염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염증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관절염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까요? 바로 자가 면역 질환, 이거 루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죠.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선천적으로 다른 장기, 다른 몸의 어떤 부분 기관이 다른 것에 비해서 유독 약하게 나타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몸이 약해지게 되면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분기점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단기간에 많이 받거나 그럴 때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부분이 내가 약하게 가지고 태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전적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관절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장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관절의 구조를 보시면 왼쪽에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이상적인 관절의 모습인데요. 연골엔 혈관이 없기 때문에 활액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영양소에 따라서 연골에 얼마나 튼튼한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다음은 관절염의 종류의 구조에 대해서 정상관절, 퇴행성 관절염, 루마티스 관절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뼈와 뼈가 닿는 부분,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먹는 영양에 따라서 어린 나이에도 오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고 루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로서 관절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많이 보는 그림이시죠.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가락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골관절염, 많이 사용할수록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루마티스 관절염, 심각한 변형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관절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 증상들은 오전보다 오후에 통증이 많아지고 손가락에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쓰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절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부위에 이러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손가락 마디가 서서히 굵어지고 혹시나 손 마디마디가 아프다면 우리 골관절염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루마티스 관절염 아침에 뻣뻣해서 펴지지 않는 증세가 1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면 루마티스 관절염을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해지면은 뼈의 변형이 기형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루마티스의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온몸이 피곤하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온몸에 열이 있지는 않은데 열감이 느껴지면서 온몸이 화끈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과 관절염 환자의 엑스레이상의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관절염 환자의 뼈를 보시면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고통이 나타나는 게 관절염 환자의
그런 모습이고 퇴행성 관절염이 루마티스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만성 염증이 되어서 루마티스로 바뀌게 되죠. 자,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글루코사민인데요. 글루코사민이라는 거는 새우나 게 등 각각류의 껍질을 구성하는 성분이 키토산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사람의 혈액이나 점액 속에 단백질과 결합해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루코사민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가 되고 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먹고 나면 1시간까지는 또는 작은 창자 내용물에 남아있고요. 4시간 이후에는 소화관, 간, 신장, 연골, 피부 조직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글루코사민을 먹을 때 4시간 연속 우리 몸속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말과 같고요. 그래서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적은 양이 아니라 많은 양을 섭취를 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글루코사민은 연골 재생 및 연골 파괴를 막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관절통을 줄여주고요. 연골 세포를 늘려줍니다. 염증을 떨어뜨리고 붓기도 내려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기도 하죠. 다음은 객관적인 자료로서 연구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1번과 2번의 경우에 3개월 이상의 섭취를 했다는 말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여기 보시면 3개월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이 아니라 영양제로 도움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3개월 이상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 관절 건강에, 뼈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안전한 제품으로 섭취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왜 유산화 글루코사민일까요? 이거는 우리 에브리데이 가이드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아시필러스 나이저라고 하는 이것은 곰팡이균에서 추출한 글루코사민 성분인데요. 흑색 국균으로서 산업 분야에서 인간에게 가장 유용한 미생물질로 우리 몸에서 사용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산화 제품은 이 성분을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 글루코사민은 개나 각각류의 껍질에서 글루코사민을 추출을 했지만 이 성분에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이 많아지게 되면서 좀 더 연구한 결과 아스필러스 나이저라는 이 균을 사용해서 유산하는 글루코사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은 개나 각각류의 껍질에서 추출한 글루코사민을 드시면 안 좋습니다. 왜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글루코사민에 들어있는 성분 중인 심항 추출물이 들어있는데요. 강황 성분으로 커큐민이라고 하는데 이 성분은 카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통증을 굉장히 빠르게 없애줍니다. 그리고 심항 추출물인 커큐민이 몸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교 그래프인데요.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높죠. 관절염 증세가 개선되는 도표이고요. 유산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은 3번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초록색 점 보이시죠? 유산화에 최근에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흡수율이 굉장히 잘 되고 빠르게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전부 함께 드셔야만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 몸에서 다 사용이 되고 됩니다. 편식적으로 드시게 되면은 큰 효과를 보실 수 없기에 꼭 같이 섭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유산화 글루코사민은 연골을 재생해 줍니다. 나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연골을 재생해 주고요. 아까 데이터에서 보였듯이 많은 양을 섭취를 했을 경우 빠르게 흡수가 되고 대사가 되고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글루코사민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오메가3인데요. 이것은 만성적인 염증을 천천히 줄여주고 그리고 일단은 안전하고요.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민간요법으로 관절이 아플 경우 아침 저녁으로 들기름 3스푼씩 드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들기름 속에 오메가3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들기름을 볶지 않은 생으로 짠 들기름이어야만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리고 지금도 시골에 계신 어르신분들은 이 민간요법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메가3 지방산, 글루코사민이 손실된 연골 물질을 재형성시키고 오메가3 지방산이 골 관절염에서 염증이 진행되는 과정을 억제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조직에 존재하는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부족하게 되면 뼈도 잘 안 만들어지고 인대, 힘줄이 잘 안 만들어지면서 피부가 잘 재생이 안 됩니다. 콜라겐 형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든 증상에 다 이렇게 역할을 하기에 유산화 전 제품에 비타민 C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역할이 많고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트로 권장해 드릴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폴리C 그리고 윤활유 역할을 하는 오메가3 이렇게 세트로 권장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리는 이상적인 세트 구성입니다. 여기에 헬스팩이 추가가 되면 더 좋겠죠. 여기에 폴리C 대신에 후로바놀 C300을 추천해 드려도 되는데요. 하지만 역할이 약간 틀립니다. 폴리C는 비타민 C의 역할을 주로 하고 후로바놀 C300은 포도씨 추출물로서 혈관 관련된 역할을 주로 하고 염증에 관련된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절 건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폴리C를 넣은 거고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이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시고 앞으로 내 가족의 뼈 관절 건강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거 들으면서 되게 와닿았던 거예요. 겨울 동안 90% 갱년기 여성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답니다. 오늘 강사님 혹시 저를 위해서 강의 준비하신 건 아니신지요? 갱년기 여성 뭐 앞으로 이런 거 엄청 많이 되게 좋은 정보 많이 받았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강의해 주신 정재석 강사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들 각자의 저는 이따가 다 아침에 영양제 먹었는데요. 조금 더 먹어야 될 거는 비타민 D,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칼디를 하나를 더 먹고 지금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들은 강의와 안에 내가 이분에게 이런 걸 조금 더 얘기해드리고 싶다 혹은 본인의 건강, 제일 중요한 건 나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 챙기시면서 뼈 관절 건강 지키시는 오늘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강의 여기까지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